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7년 3월 30일 구속 적부 심사를 받느라고 대기하시다가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3월 31일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오늘로 730일째 서청대 독방에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투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호소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오늘로 또 1년 10개월,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매일같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또 망동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아들 조양우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을 활용을 해서 말이에요. 국민연금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월급에서 3%를 떼가지고 10년, 20년 적립을 해서 60세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받는 우리가 맡겨놓은 예금과 같은 보험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불려서 돈을 많이 남겨서 기금을 더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위임을 했지, 그 돈을 가지고 대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경영권을 뺏으라고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위임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 대한항공 자녀들의 문제, 친인척들의 갑질이 그동안 사회 문제화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족의 갑질은 형사 문제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대한항공을 아주 더러운 기업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국 얘들이 바각을 드러낸 거죠. 국민연금을 동원해 가지고 경영권 배석됐습니다. 이제 얘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제 해체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기업 국유화 작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아예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북한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대한항공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얘들이 대한항공이 여객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공 관련 군사 방위 산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산 김해 옆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항공기 정비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항공 정비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정비창에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1미군, 심지어는 하와이 주둔 미군 항공기 전투기와 헬기를 전담해서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얘들이, 이 주소파 얘들이 대한항공의 그 미군 항공기 정비 사업을 망쳐서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깨뜨리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대한항공을 그렇게 공격을 해서 경영권을 뺏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국 시민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다음 타겟은 어디입니까? 아시죠? 삼성입니다. 삼성. 이소영 회장을 1년 넘게 구속시켰고 그동안 삼성그룹 계열사들한테 압수수색만 20번이 넘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신라호텔 사장하는 큰딸 이부진이 프로포폴 무슨 수면 마취제 어떤 제보를 받았다고, 그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겨우 6개월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바로 그 다음날로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모든 의료 기록을 다 압수해 놓고 있습니다. 얘들이 삼성을 이제 이 주사파 족발들이 삼성을 경영권을 장악하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거 그냥 하루아침 아닙니까?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설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바로 지금 삼성 반도체 뿌리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또 기가 막힌 부동산 투기를 목격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한다고 매일 나와서 해실해실 웃는 얼굴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던 그 김의겸이가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사업이 되어 있는 곳에 3층짜리 건물 하나 샀습니다. 26억 가까운 돈인데 변명하기를 자기가 마누라 부인 교사에서 받은 퇴직금 등등 다 합쳐서 14억을 마련했고 10억은 은행에서 빌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 내고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첫째, 작년입니다. 작년 7월 말에 이 집을 계약을 했는데 딱 40일 지나서 9월 13일 날 그 일대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적보를 사전에 빼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국민은행의 개인 대출 한도가 6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대출 한도를 넘어서 10억씩이나 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직증명서로도 갖고 분명히 전화 한 통이 갖고 아는 사람이 중간에 전화를 넣었기 때문에 됐었고 바로 이 두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제가 김의겸이를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6년 10월 24일 태블릿 PC 들고 나와서 발단을 일으킨 손석희에 보다도 더 악랄하게 탄핵 과정의 모든 소설을 써낸 장본인이 바로 김의겸입니다. 당시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로 있으면서 김의겸이가 이 모든 거짓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죠.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의 정보선 박사님을 모셨는 그분은 서울대 체육학과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태릉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은 그 병원으로 보내서 하는 재활 전문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인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냐? 그거 재활하는데 마사지 하는 데잖아. 그래서 최순실이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최순실이가 단골 다니는 마사지업소 사장을 K스포츠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그런 장문을 해낸 장본인이 바로 김의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죠. 내노남불. 내가 아는 거는 노후 대책하는 부동산 재테크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법 투기라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 문재인 주변에는 썩어 넘치는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납니다. 장관 후보 7명 중에서 4명이 집이 전부 세 채입니다. 세 채. 작년에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때 김의겸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앞으로 서울에서 집 사면은 망하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은행 10억씩 대출 받아서 25억짜리 상가 아파트 하나 챙기고 기분 좋게 내려갑니다. 문재인이 망하는 꼴 보기 전에 지는 빨리 내려간 거죠. 챙길 거 다 챙기고. 문재인 정권 발기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썩어가는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문재인 정권 멀지 않아 망한다는 거 여러분 확신을 가집시다.